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텍스트북의 오가를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레슨 5 텍스트북 페이지는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건 바로 이 지문의 제목인데요. A Bowl of Differences. 제목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이 bowl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대접을 가리키죠. 근데 differences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는 대접이니까 뭐가 될까요? 다름. 이 difference라고 하는 것은 다름, 차이점을 가리킵니다. 서로 다른 것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그런 한 대접을 제목으로 이렇게 잡아놨어요. 자, 그러면 과연 a bowl of differences 뭘 가리키는 말일지 생각을 하시면서 텍스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제가 이미 필기를 조금 해 놓았어요. 여러분도 여기서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잠깐 스탑을 하시고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해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짚어야 되는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선생님께서 walked into her classroom, 교실 안으로 걸어 들어오셨어요. Followed by a tall boy, 그리고 나서 키가 큰 소년이 들어왔어요. She said, 담임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We have a new student today. 오늘 새로운 학생이 왔어요. Say hello to Mikhail. 미케일에게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She wrote perm on the board. 그 선생님께서는 칠판 위에 perm이라는 단어를 쓰셨다. This is where Mikhail is from. 이곳이 바로 미케일이 온 곳입니다. Does anyone know where this is? 혹시 누군가가 이 perm이라는 곳이 어디인지 아나요? A voice from the back said. 뒤에서 한 목소리가 말했다. In a beauty salon. 미용실이요. A few students left. 일부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Sumi answered confidently. 수미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It's in Russia. 그거 러시아에 있는 거예요. Sumi was one of the smartest students in the class. 수미는 반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 중 한 명이었다. 네. 자, 제가 지금 쭉 이야기를 좀 읽어드렸는데요. 등장인물이 몇 명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5단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장인물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이 선생님. 두 번째 등장인물은 우리 학교의 새로운 전학생 미케일. 세 번째 등장인물은 수미라고 하는 반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 중 한 명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등장인물이 나올 때마다 제가 표시를 하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자, 내용상으로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선생님께서 미케일이라는 전학생을 소개시켜주고 있고 이 미케일은 러시아 출신이며 러시아의 펄미라고 하는 곳에서 왔어요. 그리고 수미는 이것에 대해 선생님에 대한 질문에 잘 답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문법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첫 번째 줄의 분사구문입니다. 제가 연두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followed by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원래 and she was followed by a tall boy 라고 하는 문장이었어요. 자, 이것이 어떻게 바뀐 거냐면 접속사 생략하고요. 주어가 같으면 생략을 합니다. 주절의 주어와 같으면 생략을 하고요. 비동사는 원형으로 만들어주고 ing를 붙이게 되는데요. 이때 being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만 남게 됩니까? followed by a tall boy라고 하는 수동 분사구문의 형태만 남게 돼요. 해석을 하실 때는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be followed by라고 하면 뒤이어서 누군가가 들어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선생님이 먼저 교실에 들어오고 뒤이어서 키가 큰 남자아이가 들어온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A is followed by B라고 하는 구조가 나오면 A 다음에 B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A가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B가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간접 의문문인데요. 네, 여기를 한번 보세요. 네 번째 줄. Does anybody know? 혹시 누군가 알고 있나요? 무엇을? 이 perm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 지금 where this is는 know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나와 있고요.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을 가진 간접 의문문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접 의문문은 명사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어순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의문사가 나오고 그 다음 주어가 나온 다음 동사가 뒤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a few라고 하는 단어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몇몇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주의하실 점은 바로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a few 다음에 students라고 하는 복수명사 나온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줄에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one of 뒤에는 복수명사만 나올 수 있겠죠. 여러 개들 중에 하나니까. 중간에 최상급까지 들어가면 가장 뭐뭐한 명사들 중 하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상급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smart와 같은 이음절, 이음절의 형용사는 est를 붙이시면 되고요. 3음절 이상으로 길어지실 때는 the most를 형용사 앞에 써서 최상급의 형태를 나타낸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문법 디딤 영상에 올린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113페이지 내용을 제가 화면에 보이는 부분을 먼저 해석을 간단하게 해드릴 겁니다. 예, 영어로 읽는 것은 제가 생략하고요. 우리말로 번역을 좀 해드리면서 내용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맞아요. 미케일의 가족은 러시아 출신이에요. 미케일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그가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좀 빈자리가 좀 있나요? 몇 개의 빈자리가 있었지만 아무도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방해받길 원하지 않았다. 전학생을 돕는 것으로 인해서. 지호가 소리쳤다. 저기 빈자리가 있어요. 준호 옆에. 그래, 미케일. 저기 준호 옆자리에 앉아라. 준호는 지호를 노려보았다. 만약 미케일이 이 학교의 최초의 외국인 학생이었다면 미케일은 다른 학생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3반에 일본에서 온 요시코라는 학생이 있었고 8반에 뉴질랜드에서 온 테리라는 학생이 있었다. 심지어 이 선생님의 반은 매우 다문화적이었다.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엄마나 아빠가 한국이 아닌 나라 출신이었다. 네, 결국에 지금 이 학교의 배경이 되는, 이 스토리의 배경이 되는 학교는 다른 나라 출신의 전학생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경험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용은 대충 여러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파악을 하셨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그런 구문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 번째 줄, 화면상의 두 번째 줄을 보시면 help라고 하는 동사가 보일 거예요. 이 help는 오형식 동사로 목적어가 보호하도록 돕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거나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는 feel이라는 원형이 나왔습니다. 대신 feel 대신 뭘 쓸 수도 있을까요? to feel를 써도 되겠죠. 해석은 미케일이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줄에 there are 또는 there were 다음에는 복수 명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a few라고 하는 단어 뒤에 복수 명사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몇몇의 몇 개의 빈 자리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복수 명사 나온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 보시면요. They didn't want to be bothered. 이 bother이라고 하는 건 성가시게 하다, 괴롭히다 라는 뜻인데 주어가 지금 누구예요? 지금 이 선생님 학급의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이
누군가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라고 문맥상 이야기가 전개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해받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수동형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to, be, pp 형태가 나온 거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인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건 과거 사실의 반대의 가정이에요. 미케일이 이 학교의 최초의 외국인 학생이었나요?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이라고 반대로 가정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미케일이 이 학교의 최초의 외국인 학생이었더라면 그는 아마도 더 많은 관심을 받았을 텐데 라고 그렇지 않은 일을 반대로 가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케일이 아니라 이전에 또 어떤 외국인 학생들이 있었나요? 3반에는 일본에서 온 요시코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8반에는 뉴질랜드에서 온 테리라고 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야말로 이 학교는 다문화를 엿볼 수 있는 학교인데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로부터. 자, 마지막 줄에 who's라고 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o's는 우리 오가의 두 번째 핵심 문법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소유격 관계대명사로서 바로 뒤에 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who's는 선행사를 집어넣어서 뭐뭐의라고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뭐뭐의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뒤에 mothers or fathers라고 하는 명사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어요.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There were several students. 몇몇 학생들이 있었다. 그 학생들의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어디 출신이에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출신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15번째 줄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케일은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호 옆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준호와 미케일은 뭔가 불편한, 약간 어색한 미소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준호가 미케일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준호는 단지 미케일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 뿐이에요. 마치 다른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준호는 펄미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는 미케일이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지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그런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준호의 학교에서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무관심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나쁜 행위가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more often than not, 대개의 경우에 무관심이 무지와 결합을 하게 되면 편견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113페이지는 미케일이 러시아에서 온 전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반 학생들이 크게 관심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도 크게 관심이 없고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지도 크게 관심이 없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관심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관심하다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이게 만약에 무지함과 합쳐지게 되면 편견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문제점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문법적인 부분은 바로 두 번째 줄이 되겠어요. 화면상의 두 번째 줄 보시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it은 가짜 주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형식상으로 주어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대절 전체가 진주어가 되겠어요. 네, 그러면 준호가 미케일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관심 자체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무엇에 관심이 있다, be interested in 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간중간 나오게 되는데 not이 있으니까 관심이 없다라고 부정문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줄에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뭐가 나왔나 보세요. He wasn't interested in where perm was 라고 해서 의문사, 주어, 동사의 결합이 나와 있어요. 네,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 있죠. 왜?
간접 의문문은 명사처럼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어순을 기억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보세요. He didn't care about. 그는 care about.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뭐뭐에 대해서. 자, 뭐뭐에 대해서 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를 보시면 What language Mikhail spoke 라고 하는 형태가 나왔어요. 목적절이 나온 형태인데요. what은 뒤에 있는 language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를 미케일이 구사하는지에 대해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주어 동사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수일치 문제 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this indifference라고 하는 단수 주어, was라고 하는 단수 동사, 수일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 문장에 being indifferent, 무관심하다는 것이라고 하는 동명사 주어가 나왔습니다. 동명사 주어 단수 취급하니까 단수 동사 나와야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apathy라고 하는 단어 많이 어려워하셨는데요. 이 apathy라고 하는 단어는 무관심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입니다. 뜻을 제가 적어드릴게요. 무관심. 네, 단어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